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관리 기술사 이재득이고요. 지금 사실 최종 합격한 건 아니고, 지금 면접 보고 2주 뒤에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저희가 앞서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필기 붙으면 실기 떨어진 분들은 거의 전설 속에만 있는 거라서 그냥 기술사라고 하고요. 실기도 불명 어렵지만, 필기에 비할 거는 아닙니다. 이러한 이제 목차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기숙사를 학습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다 각자의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지금 그 대학병원에서 관리자를 하고 있는데, 원래 엔지니어를 하다가 관리자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저한테 맞지 않는 옷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로서 이제 경력이 좀 단절된 것 같아서 뭔가를 좀 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실 텐데, 제 이제 전 회사 부사수가 붙었다 그래가지고 어 나도 해볼까 이렇게 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감리 공공기관 이런 거는 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거고, 그다음 업무적으로는 그 제 주위에서 말씀을 해주신 게, 이거를 제가 할까 고민할 때 해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아마 떨어져도 정말 이제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합격보다 그게 좀 더 빨리 오긴 했었어요. 정말 모르는 게 많았었고, 이게 알다 보니 보이는 것도 되게 많았었고,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 업체들이 이제 와서 설명할 때 예전에는 그냥 들었는데 이제 하나하나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전을 했고 땄더니 이제 최고의 자격증이고 노후 보장되고 아까 다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회사를 욕심 없이 다닌다면 저희도 이제 정년까지 보장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한데, 그게 저는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갈 때는 그걸 찾아서 갔는데 제 성향이랑 좀 안 맞아서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저만의 무기를 찾기 위해서 땄던 거고, 따고 아직 최종 합격한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좀 이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로. 이제 좀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내가 좀 골라서 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고, 이제 또 이제 다른 이제 먼저 붙으신 분하고들 얘기해 보면 이제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또 이직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따고 나면 일단은 서류는 거의 100% 붙는다고 보시면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좀 골라서 갈 수 있는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는 한 1년 6개월, 7개월 정도 했어요. 1년 반. 이게 딱 이게 평균이에요. 어, 물론 이제 저를 위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딱 이 기간에 붙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사라는 게 어쨌든 전문가로 가는데, 지금도 저는 되게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한 이 정도는 지식을 채워야 그래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단기간에 하신 분들이 모른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면 할수록 계속 배워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딱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딱 5번의 시험을 받고 그중에 앞에 한 3번은 헤맸어요. 그리고 이때는 점수가 낮긴 했지만 이때도 거의 사실은 한 과목 한 교시가 되게 낮아서 그렇지 두 교시가 60점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에 이제 승부를 걸었었고, 저는 초반에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중에 뭐가 좋았는지, 뭐가 나빴는지 하고, 여기서 진하게 표시한 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나중에 가져갔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재작년 10월에 기필반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라운드 때 3등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딸딸 외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꼴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점수가 잘 나왔고, 그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점수를 46점을 받았어요. 여기서 아까 메토님이 다 해서 쓰면 53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거 믿고 갔는데 50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좌절했었고,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공부를 하는 거였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일단은 도서관 가는 거에 좀 목표를 뒀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 그거에 해서 이제 가서 뭘 하고 왔는지 뭘 봤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선행학습하라고 하셨어가지고 저도 이제 가서 들었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앉아 있다 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모르니까 진짜 딱 보면은 생소한 토픽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인프라 엔지니어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프로젝트 하고 막 했었는데, 공공이랑 이쪽은 전혀 친하지가 않았어서, 근데 시작했는데 갑자기 ISP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생전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막 그런 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외웠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서브노트가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뭐 길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아, 이게 잘 되어 있으니까 굳이 내가 뭘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그냥 서브노트만 받고 그냥 노트북 가져가서 보고 그냥 옛날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했던 것처럼 그냥 끄적이기만 해서 그냥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열 문제 네 문제는 쓰게는 됐습니다. 이게 근데 기필반을 했을 때, 다 잘하면 좋겠지만, 못했을 때, 그래도 최소 이거는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요 열 문제 네 문제는 써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누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심리적인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시작을 할 때 내가 모르는데, 내가 이상하게 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못 써요. 거짓말, 틀린 거라도 뭐라도 써야 돼요. 그렇게 쓰다 보면 결국은 머리에 든 게 생기면은 그 내용이 맞는 내용으로 바뀌어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쓰기 시작하면 이 공부의 양이 늘어나도 못 써요. 그러니까 무조건 쓰셔야 돼요. 이게 왜 그 심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그 심화반을 갔는데 저희 멘토님이 자기가 이제 그 기필반 끝날 때 48점을 받았고 열 문제 네 문제를 다 못 썼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합숙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시험 전에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가서 열 문제 네 문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기에 원래 함정이 있는 게 기필반 끝날 때는 열 문제 네 문제를 쓰기 어려우니까 멘토님이 문제를 조금 알려주세요. 그래서 몇 문제는 알고 간 상태에서 적는 거고 그 파이널 라운드는 진짜 생짜 내가 모르는 문제를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알려준 거를 열 문제고 네 문제를 못 썼는데 여기에서 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듣고 저게 무슨 말이야? 이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파이널 라운드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첫날은 아, 9개 써보자. 그래서 9개를 썼어요. 그냥 다 틀렸죠. 다 틀렸는데 처음에는 이게 빨리 쓰지 않으면은 그 내가 아는 걸 써도 9문제, 10문제를 못 써요. 그래서 어떻게든 쓰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좀 좋지 않았던 건 숲을 보지 못하고 벼락치기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한 주 한 주 한 주 견뎌내는 데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딱 가면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딱 전 첫날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1교시는 한 문제를 10분 안에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저도 여기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를 시작했고 여기 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쓰나 보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듣는데 저거를 1분, 10분 안에 다 써야 된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러고 집에 가서 그래, 남들도 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러고 처음에는 정리된 내용을 보고 쓰면은 좀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건가? 하다가 그래서 일주일 버텨내는 게 되게 힘들어서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벼락치기로만 하고 앞에 거 다 까먹고 다 까먹고 해서 이제 끝났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갔고 그렇게 못했는데 결국은 그 다음 시험이 3개월 만에 사실은 거의 한 10점이 올랐어요. 물론 이때 시험이 좀 쉬웠던 것도 있는데 이때부터 조금 장기전으로 가려고 좀 돌입을 했어요.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C 보면서 그냥 끄적끄적거리고 이랬는데 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제 이제 답안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장기전으로 가려고. 뭐 여기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아, 1년 안에 무조건 끝낸다. 무조건 끝낸다. 장기전은 없다. 이러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바심이 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 그 마음을 버렸고 그래서 이제
1교시형 답안지를 저희 이제 멘토님이 진짜 글씨를 잘 쓰세요. 그 정리해 놓으신 거를 보면서 똑같이 쓰는 연습했고, 이제 토픽이 워낙 많으니까 모든 토픽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요약 노트 조금 돌리고, 이제 또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답안지는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이렇게 틀을 만들었어요. 수업을 시작을 하면 답안지 템플릿을 여러 개를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썼어요. 이때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템플릿까지 바꿔가면서 할 여유가 없고,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바꿀 수 있다 생각을 하고 템플릿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쭉 한 가지로만 썼어요. 그러고 이때부터 하루에 한 6시간씩 공부를 했고, 이때부터 개인적인 약속은 하나도 안 잡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10문제, 4문제를 진짜로 좀 쓸 수 있게끔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 아까 여기 10점이 올라갔는데, 제가 이때 헤매지 않았으면 아마 이때 승부를 좀 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단기 합격자는 기필반 때 어떻게 하냐예요. 그때 조금 헤매면 결국은 조금 1년 넘어서 가는 거고, 그때 스스로 이제 자기의 그거를 찾게 된다면 한 8개월? 뭐 짧으면 6개월인데 8개월에서 10개월 안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토픽 양이 많아지면서 이제 저도 이제 쓰는 거에 한계가 와서 이제 원노트 이용해서 제가 그 전에 썼던 거 다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그다음 이걸 계속 봤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착각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한 것처럼 됐었고 이때부터는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템플릿도 이제 여러 개 좀 바꿨고 마인드맵을 스스로 좀 만들어서 마인드맵 작성하는 것도 공부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봤었고 이때부터 이제 언제든 붙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었습니다. 이제 주모나 월모 이제 저희 반이 굉장히 다 잘하시는 분들만 많았었는데 제가 거기서 1등 제일 많이 했었고요. 저는 그 월모라고 하는데 학원 전체 다 보는 거에서 한 번도 성적이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1등을 한 적은 없었는데 계속해서 제일 마지막 등수가 4등이었고요. 네, 뭐 1등 하시는 분은 우리 반이신데 그분은 이제 반에서 볼 때는 제가 그분보다 더 1등을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이제 진짜 붙을 수 있겠다. 붙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점수가 좀 낮긴 했는데 60점을 넘었던 교시가 한 두 교시가 됐어서 이때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점 뭐 좀 이렇게 핀도가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뭐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되게 저도 이제 불안은 많긴 했지만, 아, 곧 붙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붙고 나면 사실 모든 게 해결됩니다. 여기저기 아팠던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불안했고, 뭐 하고 하는데, 붙으면, 네,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루에 6시간씩 공부했어요. 저는 5시 반 퇴근인데, 퇴근하기 전에 케이크 한 잔 먹던지 아니면 김밥 한 줄 먹고, 바로 옆에 있는 대학교 도서관 가서 6시부터 새벽 12시 정도까지 해서 계속 6시간씩 했어요. 물론 6시간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해야 돼요. 물론 똑똑해서 제가 6시간 하지만 3시간만 하고 붙으시는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양이, 절대적인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많이 할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 100%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결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붙어요. 저는 한 번 빠졌고요. 뭐 당연히 기필반 때는 한 번도 안 빠졌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결국은 나와야 붙을 수 있다. 저는 아팠을 때도 나와서 시험 보고 집에 갔습니다. 왜냐면은 언택으로 시험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집에서 안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그렇게 빠지면 또 계속 안 나오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를 잘 알아서 일단은 계속 나왔고요. 그 다음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제 원노트 이용해서 요게 지금 서브노트 형태예요. 서브노트 올려놓고 이게 제가 이제 필기했던 거 이제 올려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 쓰면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해서 요거로 이렇게 해서 썼었어요. 뭐 나중에 뵙게 되실 건데 이재희 기수사님은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셔서
진짜 다 뽑아서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토픽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 머릿속에 다 있다고 하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이제 바로 검색하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 이제 다른 학원이나 뭐 예전에 기출이나 학원 모의고사 이런 거 막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최대한 이런 툴을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마인드맵에 지금 제가 일부를 잘라온 건데요. 그러니까 뭐 아까 강멘토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원 뭐 웹하드의 자료가 20만 개고, 네, 질 좋은 자료 진짜 많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린데, 근데 결국은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내가 보기 좋게 내가 직접 만들면서도 이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직접 만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이거를 다 만들면서 거의 그냥 토픽을 다시 한번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공지능에서 군집화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그중에 이제 클러스터링 해도 정의 어떻게 하는지 그 유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내가 적고 싶은 것들만 이렇게 적어가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저는 뭐 글씨도 잘 못 쓰고 그렇게 뭐 논리력이랑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서 기술로 좀 승부를 걸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어떻게 구성하게 되냐면 1교시 같은 경우에는 1, 2단락에다가 물어본 걸 쓰고 3단락에다가 뭐내 1교시는 의견을 잘 쓰지는 않는데 내가 뭐 이거에 관련된 기술을 더 압니다라고 이렇게 적고 2교시는 이제 마지막에다가 의견을 붙이던가 기술 요소를 붙이는데 저는 사실 의견이나 이런 거를 잘 못 붙여서 기술로 많이 했었고 그걸 하려고 매일 이제 전자신문도 좀 읽고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자료 얻어보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왼쪽에서 이게 그 기필반 마지막 파이널 때 썼던 거예요. 뭐 강멘토님은 워낙 글씨를 잘 쓰셔서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전 이거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마지막에는 사실은 이렇게 안 썼었어요. 이렇게 안 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씨를 크게 써야 된다 그래서 글씨를 크게 쓰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어요. 노력했고 원래 여기서 거의 대부분 끝나세요. 여기 제 답안지 보시면 이렇게 해서 대부분 많이 쓰시는데 글씨가 너무 커서 저는 칸이 모자라서 한 칸을 이렇게 또 땡겼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다른 분의 의견을 또 따라서 글씨가 너무 크다. 그래서 글씨를 좀 줄이고 마지막에는 다시 한 칸을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갔고요. 전 진짜 글씨를 못 씁니다. 이게 사진으로 찍어서 되게 그나마 좀 잘 쓴 것처럼 나오는 거고 그리고 글씨를 잘 쓰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제 거 보다가 그걸 보면 진짜 자괴감 들어요. 그래서 못 쓰시는 분들 계시면 진짜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글씨를 천천히 쓰는 거는 안 돼요. 고칠 수 있어요. 천천히 쓰는 거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를 많이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쓰는데 저는 지금 여기처럼 글씨도 작고 필속도 느리고 막 이랬는데 빨라지더라고요. 빨라지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뭔가를 많이 해보려고는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예쁘게 쓰려고는 했는데 아 내가 글씨 쓰는 게 너무 느려. 빨리 써야지 막 이렇게 연습해보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 빨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권이 14페이지인데 마지막 붙을 때 1교시 때 16장을 썼어요. 그리고 뭐 요거는 사실 다 일반적인 얘기인데 멘토님들이 사실은 저보다 저를 더 잘 많이 아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오고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번에는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서브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저희 또 여기 다 각자의 도메인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그 멘토님들이 이렇게 딱딱 던져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노하우 좀 이렇게 많이 캐치를 해서 하면은 공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되고 해보시면 알 거예요. 멘토들한테 우리가 되게 많이 기대게 돼요. 공부를 하고 왔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럼 멘토님한테 가서 징징거리고
하는데 뭐 그때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잘 듣고 하면 될 것 같고 학원모 교사는 네, 꼭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면 욕 나옵니다. 저는 첫 모의고사 보고 이거 내가 풀 수 있는 거야? 이 생각하고 왔거든요.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면 할수록 그래도 어렵긴 한데 한 반 정도는 그래도 들어본 거더라고요. 그래도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몇 명이 보는데 여기서 내 그 위치를 좀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뭐 한 30등 하시는 분들도 붙으세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확률이 좀 높아지니까. 그리고 스터디 메이트는 있는 게 좋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게 되게 있어요. 가끔 만나서 저는 이제 같이 만나서 술도 먹고 그러는데 뭐 주위에 알리신 분도 계실 거고 안 알리신 분도 계실 텐데 만약 안 알리셨다면 집에 계신 가족들만 이 공부를 하는 걸 알 텐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내가 이거 힘들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스터디베이트는 같은 거라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걸 공유, 감정 공유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자료를 여기서 얻어도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적어 놓은 건데 꼭 먼저 와야 된다는 거는 답이 아닌데 저희 반에 먼저 붙으신 분이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토요일에 거의 공부를 못 했거든요. 아직 결혼 안 해가지고 그때는 토요일에는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야 돼서 저는 토요일에 여자친구 만나서 놀고 얘를 보내고 한 새벽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학원에 와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뒤늦게 이제 늦잠 자서 와서 막 불이 나게 보고 했는데 붙으신 분이 똑같이 자기도 토요일에 공부를 못해서 자기는 6시에 학원을 나와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분이 앉던 맨날 앉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저는 6시까지는 못 오고 7시까지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제가 똑같이 해서 붙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기숙사한테만 적용이 되는 얘기는 아닌데 결국은 기본이에요. 토픽이 아무리 많아지고 신기술이 계속 나오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해도 결국은 기본 토픽이고요. 결국은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신기술이 나오면 사실은 다 모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 그냥 짜집기 해서 적는 거고 기본 토픽이 나왔을 때 거기서 실수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좋았던 거는 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도전 정신 뭐 이런 건데 이걸 하고 나니까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CPPG라고 그 개인정보 관리사가 있는데 그거 뭐 몇 개월씩 공부하시는데 2주 공부하고 가서 땄고요. 뭐 대학생들이 따는 거긴 하지만 ADSP 또 한 이틀, 3일 보고 가서 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뭐 당연히 바탕이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가서 따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전문가로 바라보는 시선, 네, 붙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는데 그보다 먼저 제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먼저 보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다 보이더라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아까 뭐 계속 멘토님 말씀해 주셨던 것들인데, 뭐 사람들도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저도 이제 뭐 강의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아직 겪어보시지 못했으니까,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합격 수기를 사실은 기필반 한 3주 차에 가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제 와서 막 부딪혀봐서 이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저게 뭔지도 모를 때, 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를 얘기를 해줘야 좀 더 많은데, 여기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제 기준으로 저 여기 왔을 땐 진짜 기숙사에 대한 정보도 아무것도 없었고, 일단 이거를 왜 이렇게 적었냐면, 양은 진짜 많아요. 양은 진짜 많은데, 양을 보고 겁내지 마세요. 어차피 그 모든 토픽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멘토님들도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제가 경험했던 건
저는 이제 약간 쓰면서 하는 스타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빨리 붙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런 조바심이 있다 보니까 쓰는 걸 안 썼어요. 이 많은 거 언제 다 써? 이러면서. 근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쓰는 걸로 가더라고요. 대략 앞에 시간만 벌고, 이거 어차피 빨리 붙는다고 해도 8개월, 10개월이거든요. 그 기간도 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안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많더라도 수순대로 천천히 천천히 밟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해야 될 건 뭐든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고 뭐라도 해보셔야, 저는 아까 돌아왔다고 표현을 했지만 제가 뭐라도 했기 때문에 돌아서 거기까지 온 거지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돌아오는 기간이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꾸준함인데 아까 뭐 출석률하고 똑같은데 양이 정말 많아요. 이거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은 못하고, 그리고 이 글씨 쓰는 게 생각보다 한 1, 2주만 쉬어도 금방 감을 잃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 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같은 반이 되신다는 가정을 했을 때 끝나갔을 때 반도 안 계실 수 있어요. 진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저는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여기서 합격 수기 하시는 분이 약간 대단해 보였었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단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 여기 와서 앉아 있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첫 교실을 들어갔는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하다 보면 옆에 보면은, 저 사람은 이해하고 뭔가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글씨도 잘 쓰고, 나는 지금 글씨도 못 쓰고, 양도 다 못 채우고 이러는데, 결국 시간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혹여나 지금 말씀 못 하시거나 나중에 공부를 시작하셔서 뭐가 막히시거나 뭐 요청하실 거나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 여기에 메일 주소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저희 반 분들도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도 제가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하실 분들만 도와드린 게 아니고 그분들만 저한테 요청을 하셨었어요. 저는 합격수에도 올려놨는데 누구든지 요청하시면 다 자료도 드릴 수 있고, 뭐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 드리고, 모르는 걸 물어보시면 설명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아까 하루 6시간 정도 네. 하다가 진짜 순수하게 6시간을 하신 거지 아니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하시나요? 어, 저는 한 번 앉으면 6시간 동안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쉬는 것도 앉아서 잤어요. 순수 공부 시간 그건 따로 재보진 않았어요. 그건,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그 시간 타이머 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했어요. 대신에 이제 일어나지 않고 뭐 하다가 핸드폰도 보고 막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약간 개방형 도서관에서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많이 놀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게 워낙 오래 해야 되고 6시간을 해야 되니까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봤다가 조금 쉬었다가 봤다가 쉬었다가 봤다가 쉬었다가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 이어서 그 질문이 그 6시간이면 그 주간으로는 한 42시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4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7일 중에 그 주 5일 중에 하루는 이제 여자친구 만나고 4일 이제 공부하고요. 주말은 이제 토요일 날 여자친구 만나고 일요일 날은 학원 왔다가 시험 보고 다 해서 6시에 딱 가면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치맥을 주고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시간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 너무 조바심 갖고 하려고 안 하고 그냥 꾸준히 앉아있는 노력만 하고 그 기간 내에 막 이거를 무조건 초집중해서 6시간 내내 막 해야 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했으면 제가 단기 합격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냥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네, 예, 그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엑셀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네, 이용한다고 네,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카페에 갔더니 네.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랑 아, 되게 뭔가 접하기까지가 복잡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막 말하는 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네. 가면은 갑자기 쫙 줘요. 쫙 주고 그런 자료들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각자만의 스타일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 엑셀 말씀 잘해 주셨는데 엑셀을 보면은 토픽이 쫙 있고 뭐 정의가 있고 그다음 뭐 이제 키워드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거를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 자료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되려 그게 좀 눈에 잘 안 들어와서 그래서 저는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제 노트북이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그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린 요 과목별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쫙 펼쳐져서 여기 이제 뭐 시작하면은 이제 뭐 보안이라고 하면 암호화해서 이제 암호화 유형부터 해서 쭉 가는데 그게 엑셀이 좋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그림도 붙여놓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쨌든 뭐 개념 쓰고 그림 그리고 뭐 기술 요소 쓰고 이런 게 일반 포맷이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엑셀엔 그 내용이 있는데 그림이 없으니 그림 붙여서 엑셀 뭐 저도 이제 받았던 자료 보면 엑셀이 한 60메가짜리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분이 있고 뭐 저도 그림을 안 그리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그 마인드맵이 맞아서 저는 그걸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저는 마인드맵만 계속 돌렸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는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셔야 되고 아무리 진짜 잘 맞는 걸 주셔도 안 맞으실 거예요. 그거를 자기한테 맞게 조금 바꾼다든지 그 포맷으로 아예 다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은 많이 구설되고 50%가 그만둔다고 들었는데 네. 1년 7개월 하시면서 많이 그만두시는 분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게 되는 동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기필반 때는 부적응인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처음에 이제 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한 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있지만 기필반 시작하면 엄청 달리시거든요. 막 뭐 첫날부터 막 8시, 9시까지 수업을 하시고 막 가셔서 아까 그 로드맵 강의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칠판을 한 가닥 다 쓰세요. 그러면 내가 저렇게 쓸 줄 알아야 나도 붙을 수 있는 건가? 막 그러면서 막 엄청 이제 모든 게 막 이게 오니까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필반 끝날 때는 그렇게 많이 그만두시고 심화반은 결국은 꾸준하지 못해서 많이 그만두시는 거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본인의 의지가 아닌데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제 멘토님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가족들이 내가 언제 아플 거라고 예고를 하고 아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을 때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야 돼요. 진짜 중간에 가족이 아파서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저랑 이제 또 친한 분 계신데, 그냥 한 주 한 주씩 못 나오실 때 있어요. 갑자기 아기가 아파가지고. 뭐 그런 거 의자가 이제 쌓이다 보면 이제 그만두시게 되는데, 기필반 때는 일단은 못 쫓아가서. 근데 기필반은 그냥 계속 보시면 됩니다. 저는 기필반 마지막 시험 때 가면서 그 오후에 시험을 보는데 오전 수업을 안 가고 그냥 공부를 하고 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딸딸 외우고 갔는데 가기 전에 나는 이 시험에서 1등을 할 수도 있고 꼴등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운 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줘서 내가 외운 걸 그대로 쓰면 1등 할 수도 있고 이게 생각이 안 나서 아무것도 못 쓰면은 꼴등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알고 쓴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필반을 끝내도 결국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그냥 버티시면 돼요. 기필반은. 근데 분명 심화반 가면 빡셉니다. 학생들이 물어보면 네, 생각나 근데 엄청 많죠. 네, 그런 것들 이해없이 그냥 네, 외우고 이런 그냥 그게 이해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보안이라든지 AI나 이쪽을 가면 정말 기술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좀 이해를 해야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데 뭐 PM, IT 경영 이쪽은 사실 이해가 바탕이 아니잖아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ISP가 좀 뭔지 아예 몰랐어요. 근데 그냥 정보화 전략 세우는 거래요. 걔는 이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근데 외워도 처음에 와닿지 않았죠. 겪어보지도 않았고 이게 뭔지도 몰랐었으니까. 근데 ISP는 단골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ISP, MP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물론 기술 요소들은 가서 좀 이해하려고 많이 하죠. 이해하는 게 훨씬 외우는 것보다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다 이해하고 넘어갈 시간이 없어요. 아, 그것도 있어요.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데 하루에 토픽 몇 개 보셨어요? 막 이런 거 하는데 저는 그거 안 세우고 그냥 봤어요. 하다가 이게 좀 꽂히면 그냥 그거 계속 보기도 했고요. 그런 거 그냥 저는 목표 세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틀은 내가 그냥 토픽 공부하고 이틀은 뭐 시험 공부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날짜만 잘랐지 내가 오늘 뭐 꼭 30개 봐야 돼 막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늘어졌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안 되는 걸 계속 잡고 가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갔다가 다시 와서 보면은 또 이해가 될 때도 있는데.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시간으로는 16개월 정도 얼마 걸리시는 거죠? 19개월이죠. 1년 7개월. 근데 지금 비용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어, 대충 한 따져보니까 500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다 그 심화반 비용 하고, 그다음 시험 보는 비용. 시험 보는 비용 저희가 4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학원들도 모의고사를 봤어요. 왜냐면은 문제도 다양하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 채점하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보는 거랑 저 사람이 보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답은 없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껴보기 위해서 그런 데 가면 거기 한 번에 한 7만 원씩 되거든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 뭐 필기구 사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패드 사고 요 정도.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옆에 학교 도서관이라서 거기는 이제 돈이 안 들었어서 그런 거는 좀 세이브가 됐었는데 다른 분들은 뭐 스터디 카페 가는 거나 뭐 이런 것들도 돈이 좀 꽤 드시는 거고요. 그래서 빨리 붙으셔야 돼요. 돈 좀 아끼려면. 아, 그럼 기피반 이후에 심화반에 계속 수강을 하신 네, 거예요? 네. 심화반은 어떤 프로그램? 제가 기필반을 시작을 하면은 좀 약간 여유롭게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딱 하면 원래 9시 수업 시작인데 이제 멘토님이 약간 좀 이렇게 풀어줘서 뭐 이렇게 농담 따먹게 하다가 한 9시 한 10분, 15분에 이렇게 수업을 시작을 하시고 조금 지나면 이제 답안 쓰는 연습하고 하다가 마지막 날만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 심화반 처음 가는 날 그 생각을 하고 여유 있게 갔어요. 9시 5분에 딱 갔더니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9시 땡 하면 시험을 봐요. 그래서 첫날 한 문제를 못 썼어요. 늦게 가도. 심화반은 거의 모든 심화반이 동일한데 9시 땡에서 1교시를 시험을 보고 10시 40분까지 보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땡 해서 이제 12시 40분까지 2교시를 보고 점심을 먹고 이거 풀이하고 그 다음에 그 답안지에 대한 멘토링을 하면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시험만 보고 멘토링하고 수업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수업은 기필반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필반처럼 깊숙하게 하지는 않아요. 아까 뭐 500제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만 하시는데 피마반 가면은 진짜 많은 토픽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다 깊게 갈 수가 없어서 심화반에서는 약간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토토라 그래서 각자끼리 토익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ISP를 얘기를 하면 뭐 제가 이제 ISP에 대한 개념을 말하면 여기 있는 분이 절차를 얘기를 하고 이 옆에 있는 분이 뭐 산출부를 얘기를 하고 뭐 그 옆에 있는 분이 실제 사용은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각자 심화반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아까 오전 방식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심화반은 뭐 일요일 하루 종일 하는 일주일에 일요일만 하는 토요일 반도 있고요. 일요일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맞는 요일, 그리고 위치, 그리고 이제 저는 많이 못 뵀었는데, 이제 그 기출반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심화반 멘토님들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반 어필을 하실 거예요. 뭐 제가 아까 여기 저희 반 이름을 적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 보고 네, 뭐 따라가셔도 되고요. 그다음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거. 네, 그 기술사 공부하는 피 같은 거 보면 네, 개인 생활을 포기하고 뭐 가족들과도 뭐 관계랑 친구들 당연히 다 네, 한다고 하는데 네.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하진 않으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했죠. 아 근데 뭐 아, 여자친구만 만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약속은 다 끊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그 하루에 6시간씩 공부했고, 회식도 안 갔고요. 계속 그렇게만 했고, 그래서 저는 반대로 무조건 붙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은 막 육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엄청 하는, 이거 와중에 저는 그래도 제 시간을 항상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시험 때 되면 당연히 그렇게 2번씩 안 만나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시간이 확보됐는데도 못 붙으면 이상한 거다. 아, 제 나름대로는 시간을 많이 짜내고 했습니다. 그, 여기까지 할 거고요.